전 재산을 XRP에 보관하는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죠. 내 모든 재산을 은행 계좌도 아니고 암호화폐에 넣어둔다? 선뜻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두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빈센트 반 코드 측에서는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XRP랑 리플렛죠. 즉 리플의 블록체인 위에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는데요. 놀랍게도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마저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는 XRP의 진정한 강점이 중개자 없이 내가 곧 내 은행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를 남겼는데요. 한마디로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도 내 돈을 직접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코인 예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또 코인 띄워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을지 몰라더라도 그 뒤엔 더 깊은 맥락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이 나오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돈의 가치랑 신뢰 문제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생긴 1913년 이래 달러의 구매력은 96% 정도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금 가치는 그만큼 녹아내린 거고 우리나라 원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조금씩 잠식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피할 자산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금이나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 보존이 잘 되는 대상들이 대표적이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XRP도 슬쩍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XRP가 애초에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고요. 거래할 때마다 극소량의 수수료로 소각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통화량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는 달러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거죠. XRP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XRP를 단순한 송금용 다리를 넘어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금고용 자산으로 여기자는 시각이 퍼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자산이라는 용어까지도 쓰입니다. 사실 이런 근본에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이나 달러 같은 기존 통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새로운 피난처를 찾기 마련이죠. XRP를 부의 저장 수단으로 삼자라는 주장도 역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가 더 믿을만하다라는 발상에서 나온 거고 이 슈워츠 CTO가 강조한 대로 XRP 원작에서는 내 자산을 남이 함부로 동결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행 계좌는 극단적 상황에서 동결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발행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계정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XRP 자체에는 그런 중앙 통제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슈워츠는 XRP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은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미 일부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따라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 암호화폐 교육자인 코치 JV 측에서는요. 자신의 가족 재산을 비트코인과 XRP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 자산 모두 다 공급이 한정돼 있고 인플레이션에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한 세기 만에 90%가 넘게 녹아내린 상황에서 이렇게 고정 공급의 디플레이션 성격을 지닌 자산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모두 은행 대신 XRP를 금고 삼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나올 만큼 현재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XRP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원장, 즉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별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전 세계 수많은 거래를 이미 안정적으로 처리해왔고요. 한때 수십 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제 송금 테스트에 이 원장을 활용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기술적으로 검증된 셈인 거고 실제 XRP 원장이 개설된 계정만 해도 수백만 개에 달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도 수십만 개의 신규 지갑이 추가됐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 숫자도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큰 선 투자자들도 이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산으로서 가치를 결정짓는 건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쓰고 보유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가격은 대체로 투기적인 수요에 좌우되곤 했었는데요. 리플 CTO 슈워츠도 현재는 대부분 코인 가치가 투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XRP의 장기적인 가치는 실제 효용성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XRP 원장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고 개인들도 XRP를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마치 장롱 속의 예금처럼 간직을 한다면은 그런 실제 사용 수요 증가가 결국에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XRP의 과거 행보를 보면 그 잠재력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XRP 가격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65,000% 이상 폭등했고 물론 시작이 워낙 낮아서 나온 숫자이긴 하지만요. 초기부터 XRP를 들고 있었던 이들은 상상 이상의 수익을 본 셈이죠. 최근에도 XRP는 한때 한 개당 $2 넘기면서 몇 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경제 불안이 극심해져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대거 암호화폐를 찾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가정을 해봤을 때 XRP 가격이 $100까지 갈 수 있다는 대담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가총액이 수십조 달러에
$100에 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반론도 물론 있고요. 어찌됐든 그만큼 찬반 양론이 뜨겁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짚어볼까요? 정작 큰 기업들은 XRP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세계적인 송금 기업 웨스턴 유니온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리플의 XRP 원장이 아니라 솔라나 블록체인을 선택했어요. 이 일을 두고 XRP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플 측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슈어츠 CTO는 오히려 XRP 원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중립적인 인프라라면서 특정 기업과 일부러 짝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맞섰어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빅딜을 놓친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독립성이 보장된 네트워크가 더 신뢰를 얻을 거라는 게 리플 측의 계산이죠. 궁극적으로 XRP가 부의 저장소 역할을 굳히려면 기술적인 안정성, 실제 사용 증가, 그리고 신뢰 회복이라는 세 박자가 고루 맞아야 될 겁니다. 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었지만 앞으로도 그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야겠죠. 이런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XRP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리플이라는 회사예요. 이 리플은 최근에 자세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말에 선보인 이 코인은 출시된 지 1년 만에 발행량이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현재 전 세계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RLUSD가 말 그대로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코인입니다. 실제 미국 달러화를 1대1로 예치해두고 그만큼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죠.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가 달러랑 단기국채를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과 규제 준수 측면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기관 블루칩 측에서는요. RLUSD의 최고 등급인 A를 매기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리플이 이 RLUSD를 XRP랑 결합해서 활용하는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리플은 RLUSD 생태계에 여러 가지 기업용 서비스를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기관 투자자 대상 거래 플랫폼 리플 프라임, 기업 재무관리 솔루션 G트레저리, 그리고 글로벌 결제 연결망 레일 등을 선보이면서 RLUSD랑 XRP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은행이나 기업 고객들이 RLUSD랑 XRP를 병행해서 전 세계 자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합 결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송금 시에 한쪽에서는 달러에 연동된 RLUSD로 보내고 또 수수인 측에서는 원한다면은 즉시 XRP나 현지 통화로 전환해가지고 받는 식인데요.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처리되는 동시에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이런 규제 요건도 충족시키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런 그림을 완성하려고 기업 인수에도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지갑 인프라 스타트업부터 결제 전문 회사까지도 총 4곳을 사들이면서 영역을 확장했죠. 특히 기관용 금융서비스 기업 히든로드를 약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리플 프라임으로 재편했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 회사인 레일도 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기업 자금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G트레저리랑 암호화폐 지갑업체 팔리세드까지도 줄줄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 종합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공격적인 행보 덕분에 리플은 전 세계 75개국 이상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고객사도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자사가 처리한 누적 국제결제 규모도 1,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혔어요. 한때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리플이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셈인 거고 물론 경쟁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 역시 빠른 결제랑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국가의 정부들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공공주도의 대안을 부지런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리플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나 시장 신뢰 확보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과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비교적인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뒤에 오히려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새 결제 표준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리플이 얼마나 신뢰를 쌓고 앞서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XRP에 올인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잠깐 진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를 볼 때는 차분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XRP가 중립적이고 공급이 제한된 자산인 건 맞겠지만요. 여전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들 하지만 불과 1년 새에 반값이 됐다가 다시 2배로 뛰는 여러가지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상승했었죠. XRP도 역시 역사적으로 가격 등락이 매우 심했었고 그러니까 미래에는 다들 XRP의 재산을 보관할 것이다. 이런 말만 듣고 지금 가진 돈을 몽땅 XRP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XRP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XRP를 신뢰하고 오래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금도 초창기엔 가치가 요동쳤지만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호화폐도 사용층이 넓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보다 가격 안정성이 높아질 거란 분석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지켜보셔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지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요. XRP 원장의 활성 계정 숫자나 일일 거래량 같은 숫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살펴보면 유용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신규 지갑 숫자가 크게 증가했고 100만 개가 넘는 XRP를 들고 있는 대형 지갑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인 거고, 반대로 네트워크 활동이 줄거나 지갑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실제 사용이나 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기관과 기업의 움직임입니다. 어느 은행이 외환 보유액 일부를 XRP로 바꾼다라거나 유명 기업이 결제 수단으로 XRP를 채택한다는 식의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테슬라가 투자하고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로 삼으면서 사람들 인식이 크게 달라졌어요.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의 주류 플레이어들이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세간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리플의 기술을 은행들이 국제송금 백엔드에 이용해도 정작 은행이 XRP 자체를 자산으로 들고 있진 않거든요. 앞으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또 일어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입니다. 모든 자산이 그런 것처럼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전략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항상 강조드려요. XRP가 미래 성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XRP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걸쳐서 분산하고 지켜보는 편이 리스크 관리상 바람직하겠죠. 정말로 중요한 건 자신이 이 자산의 미래를 얼마나 확신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XRP는 새로운 금고라는 멋진 구호 뒤에도 냉정한 현실 감각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제 앞으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은행 대신에 XRP에 재산을 맡기는 시대, 이게 올지 전망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은 금융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은행에만 예치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디지털 자산 형태로서 복원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은행 계좌 잔고 대신에 개인 암호화폐 지갑 잔액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도 자산 포트폴리오에 XRP 같은 암호자산을 포함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형 투자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슬슬 편입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서 신뢰가 쌓이면요, XRP도 그런 후보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들도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금 대신에 암호화폐로 다변화하는 이런 상상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겠지만 이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송금과 결제 분야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리플이 준비 중에 있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코인과 XRP를 결합한 새로운 결제망이 자리 잡으면은 국경 간의 돈 이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겠죠.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몇 초 만에 수수료 없이 송금된다? 더 이상 기존 은행망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소비자들도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가 일상에 스며드는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미래를 위해서 넘어야 될 문턱들도 많이 존재해요. 가장 큰 변수는 정부 규제랑 제도일 거예요. 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각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사용은 어렵겠죠. 주요국들이 이제서야 암호자산 관련된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제도권에 안착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 변화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암호화폐는 투기나 사기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어 보이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은행을 통하지 않는 금융이라는 개념도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실제 선택지 중에 하나로 급부상했고, 10년 뒤에 과연 우리는 은행 잔고 대신에 XRP 지갑 잔액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이 미래의 금융지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셔야 될 일이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두려워하시기보다 하락을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이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빨리 팔고 싶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붙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한 단계를 넘은 거예요. 이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인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잠깐 내려가더라도 이제 내가 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단순하게 숫자에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수록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고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죠.
제가 리플 정보방에서 4,000원대일 때 3,150원에 단기 저점 XRP 매수 타점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가격까지 과연 XRP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그 가격까지 왔고 준비된 분들은 훨씬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셨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4,200원에 샀다면 2,380개만 살 수 있는데 3,150원에 샀다면 3,17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거의 XRP 800개 차이죠. 그게 바로 기다림의 가치인 겁니다. 지금 시장은 2017년이나 2018년과는 완전히 달라요. 단순하게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시장이 오를 순 없습니다. 길게 보셔야지 반은 상승이고 반은 하락이에요. 실제로 뚜렷한 상승장은 1년에 3개월 남짓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조정이거나 반등 초입이거나 그냥 지루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3개월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져도 흔들리고 반등이 와도 겁나서 못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시장이 올라갈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려갈 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하락이 올 때마다 현금 쌓고 평단 관리하고 멘탈 다듬는 그런 시간들 바로 진짜 투자자에게는 황금기예요. 상승장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짧은 보너스 시간일 뿐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거는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지 몰라요.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내 기회가 다가온다라는 마음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세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상승장에서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